예, 안녕하세요.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. 2020년도 상반기가 금방 지나가네요. 네, 2020년도 6개월이 지나가면서 대법원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.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관련해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판단을 통해서 2심, 즉 원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즉, 백희나 작가에겐 저작 재산권이 없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이죠.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의 창작자로서 저작자의 위치만 있고 저작 재산권은 출판사에 정당하게 양도했다는 내용입니다. 자, 이 사건은 제가 2014년도에 백희나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. 사실 중간에 여러 언론 보도 자료와 또한 그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사에서 그 여론에 의해 저작 재산권을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작권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예상외로 실제 저작 재산권이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 가운데 백희나 작가는 굉장히 힘든 또 다른 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 같더군요. 자, 어쨌든 결과적으로 출판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작 재산권을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 분쟁이 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요.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백희나 작가가 정당한 저작 재산권이 없다. 그 저작 재산권은 모든 권리는 이차적 저작물 권리를 포함해서 모두 출판사에게 정당하게 양도한 것이다. 또한 그 당시에 신인 작가로서 백희나 작가가 받은 850만 원과 향후 출판에 따른 인센티브 1000만 원은 신인 작가로서 충분히 그의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의견을 2심에서 이야기했는데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거죠. 이거 백희나 작가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자,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백희나 작가가 본인의 트위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. 그 내용을 저도 백희나 작가의 트위터를 보면서 결론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. 이게 말이죠. 대법원이 이거를 좀 한번 좀 다루면 안 됩니까? 왜냐하면 당시에 백희나 작가가 이러한 계약을 했을 때 실제 백희나 작가가 본인의 캐릭터를 포함한 모든 이차적 저작물을 넘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시는 이 캐릭터를 보시면 말이죠. 자,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캐릭터,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바로 구름빵에 나와 있는 캐릭터입니다. 제가 2014년도에 백희나 작가를 직접 만났었는데요. 백희나 작가를 만났을 때 백희나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.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? 구름빵은 10년 전에 완성했습니다.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작가로서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. 창작자들은 사실 저작권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거의 전부 없어요. 구름빵 당시에는 신인 작가 데뷔 시절이었고 출판사는 거대 집단이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보통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것이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.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는 애매모호한 내용이었고 너무 포괄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잘 몰랐습니다. 현장에서 작가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구름빵은 저의 인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.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.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
시키는 대로 사인한 것입니다. 지식이 없고 중요성이 있는 줄 모르니 협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. 아무리 약하고 무지하더라도 보호되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이 내용은 2014년 4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한 창작자 보호법 세미나에서 백희나 작가가 국회의원들과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.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캐릭터가 바로 백희나 작가가 2014년도에 그때 국회에서 진행한 그 창작자 보호법 토론회에서 제가 백희나 작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해준 사인입니다. 당시 저는 이 사인의 그 의미가 단순하게 구름빵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나름 백희나 작가의 어떤 뭐 개성이 담긴 사인인 줄만 알았어요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캐릭터는 백희나 작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바로 이 캐릭터의 이름인 홍비가, 이 홍비가 백희나 작가의 실제 딸 이름입니다. 백희나 작가는 일남 1년을 두고 있어요. 첫째 아들, 둘째 딸인데요. 바로 그 둘째 딸의 이름이 바로 이 캐릭터의 이름과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제3자가,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가 상품화해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동의하겠습니까? 그리고 부모로서 자기가 만든 창작물의 그 캐릭터의 이름에 자기 자식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작품은 그 작가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?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작품 아닐까요? 백희나 작가가 2003년도부터 이 콘텐츠, 이 구름빵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. 1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법원에서 나온 최종 결과를 보면 사실상 백희나 작가는 이 계약을 통해서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. 이익을 본 게 없어요. 물론 백희나 작가가 구름빵을 통해서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한 명예도 얻었지만 하지만 역시 백희나 작가에게는 이 구름빵이라고 하는 작품을 잊을 수 없는 인생 작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딸 이름까지 그 캐릭터에 반영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고 백희나 작가의 그 인생 자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. 따라서 백희나 작가가 왜 이 소송을 계속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지금 이 판결문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, 한 부모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은 좀 나중에 하고요.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이 있는 그 캐릭터를 누군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? 백희나 작가는 당시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캐릭터를 비롯한 2차적 저작물, 이 2차적 저작물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출판사에 완전히 양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과연 이 계약을 했을까요? 자, 물론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구름빵이란 작품이 널리 알려지고 흥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만약 백희나 작가가 이 당시에 이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구름빵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.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백희나 작가가 정말 조앤 롤링처럼 해리포터의
조앤 롤링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고 떳떳하게 권리자로서 그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며 오히려 거기서 얻은 수익을 통해서 백희나 작가가 순수하게 생각했던 그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후배들이 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어쨌든 문제는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2014년도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그 토론회 이후 여론을 통해서 그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면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과 여론이 백희나 작가에게 이 부분이 동정 여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. 따라서 출판사도 계약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백희나 작가에게 이 권리를 일정 부분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협상이 백희나 작가하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이후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진 작가인 김향수 씨와의 법적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. 출판사가 이 사진 저작자와의 권리 관계를 정리해서 이게 누구의 저작물인지 이 부분을 먼저 해야만이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백희나 작가가 또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이 과정에서 처음 출판사가 얘기한 것과 좀 달라진 것 같고요. 물론 출판사가 이 저작지상권을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계약서상으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결국 그 계약서거든요. 그 계약서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모른 척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. 하지만 출판사가 되돌려준다고 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름빵에 대한 저작 재산권이 백희나 작가에게 오는 줄 알고 있었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분쟁이 갔는데 결국 1심, 2심에서 백희나 작가는 결국 패소했고 대법원에 가서는 정작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봤지만 그 판단마저도 받지 못하고 그냥 2심 내용에서 확정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백희나 작가가 이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날 밤에 한 12시 되기 전이었어요.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전달받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때 참 마음이 씁쓸하더군요.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.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제가 백희나 작가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 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그냥 백희나 작가의 그 저작권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국회에 저도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한 거예요. 그때 그냥 사진을 찍었던 거죠.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저도 그때 토론회에서 좀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. 자, 어쨌든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.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얼마나 백희나 작가는 마음이 착잡할까요? 자,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법의 옳고 그름 이 부분을 떠나서 이 순간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생각할 것 같아요. 내가 그동안 출판사나 다른 여러 회사들과의 계약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했고
자신의 그 부당함을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예,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. 저,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날, 그 아침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. 옛날에 제가 이제 저작권 교육을 하면서 만났던 분이었는데, 작년, 한 1년 전쯤에 저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하는데, 그분이 이제 출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분이 출판 계약을 하면서 인쇄 대신, 그러니까 현금, 돈 대신 책으로 받기로 했나 봐요. 그래서 책을 이제 자기가 지인들에게 나눠주고, 그렇게 이제 홍보하려고 했던 모양이죠. 자, 그런데 출판사가 꽤 이름 있는 출판사입니다. 다 알만한 출판사예요. 그리고 그 책을 다 한 번씩 이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. 큰 출판사더라고요.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. 그러면서 결국 패소했다고 하는데, 야,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쇄도 못 받고 이렇게 됐는데, 그분 말로는 자기 아는 사람들이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인쇄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. 아, 이런 부당한 계약이 참 많구나. 아직도 그런 게 많구나. 라는 걸 알게 됐는데,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비교는 아니지만, 아니, 이게 그럼 백희나 작가하고 비교를 하면, 아니, 참, 이게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지만, 아니, 차라리 인세를 못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한편으로는. 와, 내가 부당한 계약을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래, 차라리 인세를 못 받았다. 차라리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오죽하면.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? 예? 모든 지상권을 다 넘기느니 차라리, 그래, 아유, 그래, 그냥 인세 먹고 끝내자. 아유, 차라리 못 받은 걸로 그냥 퉁치자.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것도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? 예. 참, 정말. 아, 정말 씁쓸하네요. 정말, 진짜. 제가 저작권 교육을 2011년도부터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창작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게 사실 이제 3년,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런 현장에서 콘텐츠의 분야에 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데, 와,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부당하게 계약을 하고, 그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, 계약을 했는데, 자기가 불리한 줄 알면서도 계약을 했는데, 결국 또 그렇게 일이 커지고, 아, 너무 안타깝습니다. 사실, 그 2014년도에 이 백희나 조용필 이 창작자 보호법을 위한 그 토론회 이후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으로 만든 아주 유익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표준계약서 작업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콘텐츠 분야의 모든 창작자를 위한 이 표준계약서를 기본적으로 다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그 계약을 할 때 이 표준계약서만 놓고 분석을 해봐도 나에게 유리한 계약인지 불리한 계약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면에서 이 백희나 작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혜택을 받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정작 백희나 작가는 본인 스스로 오히려 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이익을 본 건 없어요.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명예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? 자, 어쨌든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. 우리 백희나 작가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백희나 작가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위로를 해준다고 백희나 작가가 뭐 얼마나 고마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도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면서 우리 콘텐츠 창작자들의 그 권리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이 수익에 대한 적정한 분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다양한 창작물이 나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거든요. 저작권 문제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치가
바로 이러한 부분에 달려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거가 너무 안타까워요.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 해도 그 당시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, 그렇게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, 그 상황이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이 그러한 부분을 언급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제가 2014년도에 이 창작자 보호법 토론회에 갔을 때 남이섭 변리사가 잘했습니다. 남이섭 변리사는 우리 백현아 작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이 이 대법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내용을 적었는데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? 우리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 자체가 창작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작물에 대한, 저작물에 대한 유통, 생태계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얘기했습니다. 자,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와 그 저작물을 만드는 그 주변 권리자, 즉 저작 인정권자들의 권리를 같이 보호하고 또한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러한 여러 콘텐츠들을 정당하게 그리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을 하고 문화의 향유를 통해서 더 나아가 또 다른 문화 창작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라고 그 법 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 남이섭 변리사가 이야기한 이 컨텐츠, 저작물의 유통 생태계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. 즉, 자본가의 이익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,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구름빵 이 사건, 백희나 작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충분히 남이섭 변리사의 의견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. 물론 법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봐야겠죠. 그런데 아쉽다는 겁니다. 대법원이 좀 이 부분을 다뤄서 왜 문제인지 그리고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. 예,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워요. 예. 자, 이 영상, 이 유튜브 영상 몇 분이나 볼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 아직 대중적인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. 예.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에요. 그렇게 뭐 재미있는 채널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저작권 강사라고 하지만 사이에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찍을 때는 많이 긴장을 합니다. 오히려 교육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혼자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 영상도 과연 몇 분이나 볼지 제가 지금 이 영상은 제가 그냥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생각입니다. 예, 이 영상을 통해서 과연 몇 분이나 볼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생각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분명히 백희나 작가와 같은 케이스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저작권 교육을 하고 저작권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제가 무슨 변호사처럼 뭐 판사처럼 교수님들처럼 어떤 판례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진 않아요. 저는 법률 전문가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권리 보호와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을지 이러한 부분을 전달해주는
전달자로서,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 또한 컨텐츠 생산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일을 나서서 특별하게 누가 도와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나름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실제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주체는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 바로 컨텐츠를 창작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꿋꿋이 그 창작 활동을 해나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. 단지 그냥 남들 저작권 쪽에 일하는 분들이 이러한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활발히 운영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또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보다 더 글솜씨가 뛰어나고 저보다 더 언변이 뛰어나고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본인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도 다른 익명으로 해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일 자체도 저한테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명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함께 이 일을 할 것입니다. 제가 저작권 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컨텐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 나름의 소명의식, 이 사명,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. 백희라 작가가 이 소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. 다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 이야기는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쩌면 자신이 패소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힘든 싸움을 한 것이죠. 패소든 승소든 어쨌든 이 소송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. 자,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? 네, 멘탈입니다. 자, 백희라 작가의 이 최종 저작재산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의 결정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슬퍼했던 창작자 여러분들,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여러분의 재능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리고 꾸준하게 창작 활동을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한광수 저작권 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